여자들이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비명들리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뭐냐? 여자들은 희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평균 수명이 여자가 남자보다 한 5 내지 7세 많죠. 오래 사는 이유가 보면 1번이 여자들은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남자들은 이런 그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2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감정이에요. 또 여자분들은 비계가 많아가지고 보온이 잘 돼요. 그래서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또 이 성서에 하면 여자들은 갈비뼈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즐겨서 여자들이 오래 삽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애들은 재수 없으면 120세 살아요. 그러니까 암은 점점 많아져요. 앞으로 노인 고령화가 되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장의사가 괜찮습니다. 의사보다 장의사가 훨씬 나아요. 근데 장의사는 이제 환자가 한 번 오면 안 와요. 그죠? 단골한 적 없어요. 대신 의료 사고가 없죠. 무슨 꽃이에요? 개나리. 개나리 잘 외워두세요. 기분 나쁠 때 뭐라 그래요? 이런 개나리. 저는 시를 갖고 다녀, 시. 그래갖고 기분 나쁘면 풀어야 돼요. 이 스트레스하고 암호는 굉장히 밀접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응어리지면 갖고 있으면 안 걸려요. 그러니까 풀어야 돼. 그러니까 시를 그때는 딱 꺼내가지고 이 씨바 이렇게 이 씨바라 씨바라고 이 씨바라 이렇게 보라고. 이 동네는 암이 없어요. 그래서 동네 이름이 뭐냐? 무암동이에요. 어디냐? 저도 몰라요. 음악이 나오면 같이, 왜냐면 제가 암 안 얻을 거 아니니까 노래할 시간도 없어요. 우리나라 암 진단 받으면 그날부터 안 지나서나 암이야. TV에 최고람 씨 나오면 또 최고람이야. 온지암, 광암암, 암이란 암은 다. 그러니까 암 걸리고 나면 지나가다가 암자만 나오면 눈이 번쩍번쩍해요. 죽을 때까지 암과 싸우다가 또 가요. 그러니까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이런 노래 같은 거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고 진달래 피는 거 이렇게 노래도 좀 우리 좀 화나더라고 합니다. 음악이 안 나와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지 말아요. 어떤 친구가 자기 가수라고 나한테 판을 주니까 판 이름이 그대 그리고 나예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소리새래요. 소리새는 가수가 부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또 담배 한번 그려봤더니 좀 이상해요. 팔라오 가보신 분 계세요? 팔라오는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되죠. 전 국민이 간부예요. 내가 가니까 누구 소개해준다 그래서 저기서 오신데 봤더니 나 그렇게 들어온 사람 처음 봤어요. 그냥 뭐 쓰레빠도 끊어주고 이분이 누구셔 그랬더니 이곳 주사님이십니다. 그분 섬에 들어가니까 이래요. 김병만의 장그릇 없이 여기 해삼 지나가고 거북이 지나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 이름은 구이리, 지금 구이동. 그때는 용마산, 광나루, 중곡동을 중곡리 60년대죠. 잠실이 섬이었을 때. 우리 집 앞으로 아차산에서 개울이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 막둥이 데리고 그 뒤에 용마산에 가면 이렇게 물이 맑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미역 갖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어린이 대공원이 지금 그때는 뭐였냐면 지금 골프장이었었죠. 어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 오겠나 싶고 멋있죠? 이 노래 아세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초록빛 바람에 그 손을 그려. 그만. 방해할 게 많아가지고. 어느 산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서인이. 가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암 사진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암 사진 하면 여러분 점심 먹은 거 다 취합니다. 이 낙엽 누가 다 쓰노? 그분은 입원하셔야 되지. 제가 강의하는데 국정원이 있어요. 국정원에서 왜 나한테 강의를 부탁했냐 그랬더니
그 강인이 형이 무슨 안보 해킹 그런 아주 섬찟한 것들만 강의하잖아요. 그래서 건강 강의 하나 넣은 거예요. 넣고 나서 이제 서울대 교수나 연대 교수, 고대 교수 와서 강의 시켰더니 끝나고 나서 설문지 돌리니까 제일 무서운 강의가 암 강의래. 그래서 암 강의 좀 웃기면서 하는 사람 찾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쭉 하고 가서 강의. 제가 틈나면 이렇게 수거에 낚싯대 하나 들고 갑니다. 여름에 가면 모기 새끼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내 모기를 불렀지. 야, 피는 줄 테니까 가르쳐 좀 하지 말라고. 아유,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여름에 가면 그냥 모기는 많은데 입질은 좋아요. 근데 겨울에 가면 모기는 없는데 또 입질을 안 해요.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이 암에서 나면 다 해결될 것 같아. 천만이죠. 암 나면 또 다른 문제 또 와요. 산 넘어 산 있듯이. 우리 후배한테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 무슨 생각나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황달. 노는 애 몸만 베는 거예요. 우리 후배는 넥타이 공장 해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 그냥 계속 저것만 봐요. 넥타이만. 또 성형외과 의사들은 지나가면서 얼굴 견적만 내고. 야담입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으니 푸른잎에 붉은 치마 갈아입어서 이런 노래 해본 지 꽤 오래됐죠? 그만큼 우리가 이런 데 메말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이 뭐 봉사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런 모임도 하고 그래야 돼요. 맨날 앉으라서나 암 그건 아니에요. 겨울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이런 사진이 있고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전운에 내 발자국을 찍을 수만 있다면. 이게 중풍 환자가 산에 눈 쌓인 거 보고 한번 걷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걸어보세요. 그때 듣고 싶다지. 욕심은 한이 없어요. 제가 본 3만 명 환자는 95%가 아산, 삼성, 서울대, 연대, 국립암센터에서 와요. 그럼 그분들이 저한테 왜 오겠어요? 안 되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 얼마나 남았어요? 저는 얼굴 보면 거의 맞춥니다. 얼마나 남았다는 거. 근데 죽어도 얘기 안 하죠. 왜? 해봤자 아무 도움 안 되니까. 그래도 계속 물어봐요. 얼마나 남았냐고. 그럼 그때 얘기해요. 확률상 당신이 제일 먼저 간다. 세월호 사건 보세요. 가는데 우리 친구 누나는 조카 스케이트 한번 신어보겠다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저희 선배는 채권에다가 의자 미끄러져서 즉사하고 가는데 순서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자기는 죽는 거 겁 안 나는데 좀 안 아프고 조금 더 있다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얼굴이 납덩어리로 오죠. 아산 삼성에서 안 됐다. 그러면 서울대 연대 가야 됩니까? 그게 그거예요. 우리나라 의사가 지금 숫자가 지금 14만 명 가까이 되죠. 13만 명이 넘었어 의사가. 제 면허번호가 10,000번대니까 참 오래됐죠 저거.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는 살리는 사람이 장땡이죠. 아산 삼성에서 포기한 사람은 10%만 살려도 대단한 거예요. 90%는 어쩔 수 없고 면허가 무슨 소용 있고 가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린 사람이지. 그러니까 제가 보는 환자는 이미 대학병원에서 끝나는 안 된다는 분들이니까 병원에서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럼 병원 밖으로 가야죠.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그 환자들 가슴에 한이 없으면 그래서 암 연구하면 안 돼요. 자, 겨울 보세요. 잘 보이세요? 네. 난 잘 안 보이는데 옆에서 봐도 그럴까? 겨울입니다. 보세요. 이 눈 누가 다 치우노? 그분도 입원하셔야 돼요. 윤영주 씨가 바로 우리들의 이 얘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비가 좋아 빗소를 거니는 길을 걸었어. 이거 원래 이제 PG의 이별곡입니다. 그래서 바람같이 간다고 해도 언제라도 난 잊을 거야. 이거 갖다가 얘네들 원판은 그렇게 마이수바 해변의 추억을 잊지 말아서 마이수바 나무와 TV 방송 때문에 딱 준비해놓고 해야지. 이 음악 치료가 우리 환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환자들이 노래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노래를 많이 해야 돼요. 대신 이제 곡목을 잘 선택해야지. 곡목을. 윤영주 씨가 옛날에 전국이 홍수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는데 뭘 틀었냐 하면 비에 나그네를 틀었어요. 주룩주룩 비야 내려라 밤새 내라 밤새 내라. 그 다음날 불려가가지고 야단 목설하게 맞았죠.
저는 생로병사로 안 나눕니다. 생로병 사호로 나눕니다. 그 이유는 제 환자들은 사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봤어요? 내가 사후 세계 했더니 환자가 물어봐요. 자기는 나보고 신을 봤냐? 못 봐왔다고 그랬죠. 자기는 봐야 믿는데. 그래서 나도 물어봤어. 너 세종대왕 봤냐? 못 봤대요. 이순신 장군 봐서 못 봤대. 똑같다 그랬죠. 갔더니 없으면 어떡하냐? 사후 세계, 천국, 하늘나라, 천상 거기가 없으면 어떡하냐? 또 본전이지 뭐. 있으면 대박이고.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니까 있더라. 좀 억울하겠죠. 제 좌우명입니다. 우리 큰 누나가 82살 지금. 둘째 누나가 77. 우리 형 75. 우리 막내 누나 72. 우리 막둥이 62.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저한테 항상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네가 지금은 모르지. 앞으로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도 있어. 그때는 신의 손을 붙잡아라. 두 번째 스포츠. 죽어라고 운동해라. 제가 아마 의사 안 됐으면 제가 축구 선수 됐을 거예요. 지금 청소년 축구 드디어 결승 올라갔죠. 지금 이강인이라든가 이 손흥민의 이 계보들이 아주 좋아요 저는. 운동을 제가 축구가 너무 좋아. 공이 커서 일단 좋아.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두 가지예요 저는. 등산을 그렇게 싫어해요 저는. 왜? 갔다 막 떨어지고 갔다 오면 그 자리고. 그렇게 쓸데없이 올라가서 고생하고. 두 번째로 골프를 저는 바짝 싫어해요. 왜? 구멍이 너무 작고. 거기다 공 집어넣는 데다 안 걸려요. 그게 제가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는 제가 그 다음날 시험이라도 공 찼어요. 저는. 그렇게 차범근 선수가 제 1년후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 작아요 우리 집에서. 다 크고. 봤더니 제가 6.25 때 나가지고 젖을 못 먹어서 그래요. 근데 아버지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6.25 때 총알이나 피하시지 왜 나는 가져가지고 젖을 못 먹게 나이 먹고 나니까 이제 무릎이 간 거예요. 축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전 그렇다고 전철을 탈 때 그다 무릎 병신이라고 쓸 수 없잖아요. 그 전철 탈 때 할 수 없이 제가 딱 모자 2번 먹습니다. 환자 볼 때하고 전철 탈 때. 일단은 앉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 다리를 좀 병신이라고 쓸 수 없으니까 다리 절고 들어가세요. 그럼 90%는 앉아요. 근데 1호선은 안 되는 거야. 1호선은 80 넘은 분이 10명은 돼, 10명. 그러니까 간판이 연식이 내가 쫓아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1호선 탈 때는 막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취약지구가 있어요. 그럼 그 앞에 가가지고 귀찮아요. 근데 1호선은 내가 보니까 목발 집어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뭐 1호선 포기했어요. 뮤직. 저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그랬을 때 저희 아버님 맨날 철학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시간 만나면 종래 르네상스라고 거기 음악 감독님에 가서 차이콥스키, 비찬, 멘델스존, 하이든 그 음악 듣고 맨날 그 논바닥길을 걸어오시면서 인생이란 무엇이냐. 그래 밥은 누가 해? 돈은 누가 벌어? 고생을 책임지고 우리 어머니예요. 하루는 마중 나가면 비가 와요. 그래서 아버지 뜁시다 그랬더니 앞에도 비 오는데 왜 뛰냐. 그 뜻을 제가 언제 알았냐면 암 환자 보면서 알았어요. 암 환자는 그런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사진에 뭐 하나 나와봐. 밤잠을 못 자. 정기검진 내가 일주일 전부터 잠을 못 자. 그걸 보면서 암 환자들은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후배는 걸음걸이가 굉장히 느려요. 내가 별명을 수양모델이라고 해요. 네. 전철 타는데 자리가 나서 쓱 가서 앉았대. 그러니까 이상하게 높더래. 어떤 아줌마가 벌써 앉은 거야. 한 번 웃는 걸 돈으로 한 사람은 없겠다. 제 좌우명은 5가지입니다. 첫째, 다 주고 가라. 공부해서 남 줘요? 남 줘야지. 돈 벌어서 남 줘요? 남 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보 깨끗하게 많이 벌어서 좋은데 많이 쓰고 가세요. 저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고 사는 거고. 비방이라고 있어요. 우리. 제가 그동안 제야에서 암을 다룬다는 걸 한 400명을 만났어요. 거긴 한의사, 중의사 몽땅 다. 그 중에 가끔 비방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 나쁘다 그랬어요. 왜 비방을 갖고 있어? 하늘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주라고 쓴 건데. 그럼 자기가 남한테 써야지. 의사들이 꼭 주고 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의사들은 죽을 때 꼭 자기 시신 주고 가야 돼요. 왜? 자기가 남의 시신 가지고 공부했잖아요. 우리 때는 우리 시신 한 명 가지고 4명이 공부했다고.
그래서 우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1년에 필요한 시체가 한 30구가 필요해요. 왜? 학생들 공부해야 되니까. 회박 실습이라고. 근데 11년 동안 8명이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체가 없으니까 나중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가지고 12명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가 돼요. 그래서 20년 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1999년 3월 21일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좋은 일 하나 하십시오. 뭐냐 그래서 시신기 좀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냐 그래. 의과대학에 시체가 필요한데 해박 실습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시체가 없다고 그래. 해박 실습이 뭐야 그래서 이렇게 막 썰어서 하는 공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썰어? 예. 아파서 어떡하냐? 돌아가신 다음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딱 하나 물어봤는데 너는 했냐? 저는 조직, 장기 다 줬습니다. 내가 의사로서 왜 내 거 안 주고 합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럼 하마. 제가 아버님 시신 직접 믿고 들어갔어요. 해박교실 믿으러 아버님 감사한다. 해박교실 후배한테 우리 아버님 잘 부탁해. 다 주고 가야 돼요. 갈 때 보면 알렉산더는 이렇게 하고 갔잖아요. 공수의 공수고 성서에 의하면 적신 와서 적신을 간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땅덩어리 지구본에서 보세요. 서울 점 하나 찍어놨어요. 거기 건물 몇 채 있고 땅 몇 채 있는데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죠? 모르겠어요. 제 이 DNA가 아버지 DNA 같아요. 두 번째 이별 연습만 해도라. 아까도 얘기했죠. 앞으로 태어난 애들은 120세 삽니다. 재수없으면. 그럼 두세 번씩 장가 가야 돼. 그러니까 너무 정주고 못 살아요. 이별 연습 좀 해줘야 돼. 우리 동네 슈퍼하지만 한 달을 울더라고. 그냥 남편 죽은 줄 알았어. 근데 남편 자전거 타고 씩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무슨 안 좋은 일이냐고. 그랬더니 개새끼 죽었대요. 나는 그게 뭐 개. 저도 좋아해 개. 저는 먹는 거 키우는 거 다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 달 고고는 하면 안 되지. 세 번째 소풍과 남편이 가라 하는 소풍 갈 때 저는 우리 아들한테 미리 다 얘기해놨어요. 갈 때 걸리작 되는 건 하나도 안 걱겠다. 저는 좀 가치관이 좀 아버지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DNA가 저는 집당차 없어요. 근데 앞으로 가질 필요성을 못 느껴요. 여러분 차가 있어야지 꼭 필요하다고 있어야지. 없는 게 없는 게 편하다 그러면 없어야지. 저는 없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기사가 다 다르가지고 전철기사, 버스기사 다 다르가지고 차 있어봐. 교통수면 봐야지, 신호등 봐야지, 주차 걱정해야지, 세차해야지. 너무 골아파. 이게 생각, 그럼 차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집 크니까 재산세 많이 나오고 고기 새끼 들어와서 잡지도 못하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다.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봤죠. 저는 때 엄마가 들어와 그러면 자기 땅이라고 팍 들어가요. 근데 생각의 차이에요. 생각의 차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명 네 가지. 제 사명은 네 가지입니다. 병원에서 안 되는 암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쉴 수 있는 저렴한 요양시설, 죽음 건너편 세상에 어떤 세상이 있다면 투자하고, 네 번째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다시 태어나도 의사 한 번도 하겠다. 그럼 나는 행복한 의사다. 그러니까 제 사명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 한번 죄송해요. 한번 따라 보실래요? 절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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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향해서 뛰다 보면 지쳐요. 우리 암 환자들이 쭉 암 날라고만 뛰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 전에 가난에 처할 자는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눈을 바꿔야 돼요. 자꾸 뚱뚱하면 살 빼려고 그래요. 암 환자들은 안 좋아해요, 뚱뚱하게. 근데 정상인들이 자꾸 살 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살 빼지 마라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살 있으면 좋은 점이 있냐고. 좋은 점 많다 그랬지 내가. 뚱뚱하면 좋은 점이 뭡니까? 그래서 옛날에 보쌈을 당할 때 보재기가 찢어서 그다음에 비 왔는데도 떠내려갈 때 오래 버틴다. 기근이 와도 오래 버틴다. 뚱뚱이죠. 우리 동네 연산집 아주나 5,000평이요. 마을 버스하고 부닥쳤었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퉁퉁 튀기더니 막 멍두개 들고. 그러면 살찐 게 좋은 거예요. 대머리 얼마나 좋아. 반짝반짝 빛나니까 잊어버리지도 않고 샴푸값도 안 들고. 이게 장점이라면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자는 거지. 저는 키 큰 남자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 왜 쓸데없이 키 커가지고 우리 후배는 맨날 이게 막박자 갖고 다녀. 다쳐가지고 넌 불쌍하다 그랬어 내가. 걔는 옷값 맞추고 있고 옷도 되게 비싸. 순회잡기 하면 제일 먼저 걸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되면 바뀌는 거예요.
중풍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아주 개망나냐. 마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효도하라고 앉아엎고 뛰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놈이 뛰다 보니까 동네 사람도 없으니까 놓고 도망갔네. 나중에 보니까 화살은 이놈이 다 맞았어. 아버지는 한 대도 안 맞았어. 왜? 이 풍에 걸려가지고 화살이 준준이한데. 이게 절대의식이에요. 절대의식. 내 모습 이대로 사는 거예요.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지구본 보세요. 대한민국 여기 지나갑니다. 잘 보세요. 여기 서울에 점 하나 찍어놨는데 거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 3일 고생하고 죽는 거. 99세까지 팔팔하게 2, 30세처럼 살다 가는 거. 88세까지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77세까지 삼삼하게 살아라. 여자들이 남자보다 6, 7년은 더 살아요. 대신 문제는 뭐냐? 여자들은 골골하면서 안 죽는다. 그 의료보험 카드 보면 한두 장 붙은 사람은 다 여자예요. 누가 안 죽어. 그러니까 비시비시하면서 오래 사는 게 여자고, 남자들은 한 방에 가. 그리고 이제 50세가 지나면 여자가 훨씬 강해져요. 왜? 호르몬 밸런스가 여자들이 남성화 그래요. 그러니까 50세 넘은 사람들은 무섭지. 무서워. 그리고 이제 가치가 이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다 남자야. 그리고 5만원짜리 여자야.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그래가지고 50세나 60세가 되면 50대에서는 절대 부인한테 데리면 안 돼요. 부인이 TV 리모컨 만지지 말고, 일부터 방에 들어가지 말고, 어디 나가는데 어디 가냐 물어보지 말고, 통장 같은 거 확인하지 말고, 다 그러고, 잘 때 사람도 보고 조심하고, 그렇게. 70세가 넘으면 남자들은 그냥 큰 석 떠날 준비해야 돼. 무슨 부동산에서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자기 좀 싸갖고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차가 오면 제일 먼저 타야지. 애완형 걔보다 먼저 타야 돼. 그거 아파트에서 무슨 폐분 처리하면 나가면 안 돼. 재활용할 때 나가면 싫어. 폐분 처리할 때 나가야 돼. 그 80세가 넘은 남자들은 눕거나 가거나 입원하나 걸어다니야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눈 뜨면 힘들어. 가만히 있는 게 좋아. 오래 사는 남자들 특징을 보니까 100살이 넘으면요 여자 10명이 남자 1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양원 가면 되게 좋아하지. 연기 왔다고. 남자가 없어요 그렇게. 근데 어디 가니까 지중해 어떤 나라 가보니까 남자가 비슷한 나라가 있더라. 보니까 그 남자들 특징이 몇 가지가 있더라. 좋은 물 먹더라. 높은 데 살더라. 소식하더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식. 위에 80% 이상 먹는 동물은 딱 두 가지예요. 인간하고 반려동물. 인간은 것 때 그저 먹잖아요. 그 다음에 다작.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작. 입에 넣으면 최소한 50번 씹어야 돼요. 하여간 식도로 음식이 내려갈 때 죽이 돼서 내려가야 돼. 그래야지 췌장하고 위가 살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오래 씹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오래 씹는 건 꼭 나와요. 암 환자들은 몇 번 씹습니까? 최소한 50번에서 100번. 암 환자들은 그렇게 계속 씹게 해야 돼요. 여기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제 식생활 1번 기준은 오래 씹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하고 나갔더니 밥을 먹는데 앞 사람이 밥은 안 먹고 내 입만 쳐다보고. 강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왜 6번 씹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자꾸 따지 마. 그래 강의하고 현장은 조금 차이가 나실 거예요. 생노병사사고 33은 뭡니까?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33살 넘으면 호상이요. 예수님보다 오래 살면 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노병사사오. 제가 관여하는 게 여기서 이제 well-living, well-aging. 이건 제가 관여할 필요 없죠. 사실 노사연이 노래도 나오대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그래, well dying. 잘 살다 잘 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거. 자, 뭐 찍지 마세요. 나중에 다 드릴게요. 네, 강연 여기다 놓고 갈 테니까요. 나중에 이사님한테 이거 다 퍼가세요. 네? 저 보세요. 염색했을 때 염색 안 했을 때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병원에 가면 대학병원에 아산, 삼성, 서울대, 연대, 국립암센터, 빅5에다가 원자력, 카대, 고대 이런 대학병원에 가서 하는 요법은 그러니까 표준요법이라고 합니다. 표준요법은 보험이 돼요. 보험이. 왜? 표준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 오는 분들은 이미 이거 끝난 분이거든요.
아산에서 안돼서 온 분을 갖다 삼성가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병원에서 하는 요법 특허요법들이 있어요. 제 손을 잘 보세요. 항암제를 맞을 때 정맥으로 맞잖아요. 케모포트도 정맥입니다. 자, 항암제 100을 쐈어요. 약을. 자, 갑니다. 혈관 타고 와요, 약이. 그죠? 혈관 타고 가잖아요, 약이. 쭉쭉쭉 가가지고 내가 여기 암이 있어요. 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심장에 모이죠. 정맥이니까. 우심방, 우심실, 그 다음에 폐를 한 바퀴 돌아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좌심방, 좌심실, 그 다음에 대동맥. 대동맥 통해서 나가다가 머리로 빠지고 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일부가 암으로 가요. 그러면 100이라는 항암제를 쏘는 약을 여기 얼마나 가냐? 암에 가는 건 5도 안 돼요. 대신 머리카락 가면 머리카락 빠지는 거고 골수하면 골수만 가지는 거고 그럴 바에는 사타구니에서 동맥에다가 직접 관을 넣어가지고 암이 먹고 사는데 여기다 약을 쏘면 조금만 써도 농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고기만 가고 그게 동맥내 항암. 지금 저희 병원에서 주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이거죠. 두 번째, 암이 약이 가려면 혈관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혈관이 없는데 암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장기가 복막이에요. 그게 복막에 암이 가면 골치 아프죠. 왜? 약을 써도 안 가니까. 그래서 복막에 암이 가면 우리 병원에서 보통 대학병원에서는 반년 내지 그 정도 남았다. 6개월에서 1년 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이가 떡이 돼서 고생하는 게 문제지. 그런데 보니까 미국은 가보니까 일본 같은 나라에서 완치는 안 되다가 2, 3년은 살아. 봤더니 배를 열고 눈에 보이는 거 다 지지고 뜯고 복막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항암제를 뜨뜻한 물에 섞어가지고 빙빙 돌리는 거야. 그걸 하이팩이라 그래요. 지금 세브란스 병원하고 당국대에서 무진장 많이 하는 거예요. 아직 표준화가 안 돼서 보험은 안 돼요. 근데 앞으로 보험이 되겠죠. 표준화가 되면. 이게 근데 이거 수술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15시간이에요. 그럼 사기암 환자가 15시간 버티냐? 그거 힘들거든. 그래서 목강염으로 빵꾸만 뚫고 항암제 뜨뜻한 물을 섞어서 돌리면 어떠냐? 그게 라이팩. 저희 병원이 지금 한 900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완치는 안 되더라도 삶의 질과 양에 도움이 되니까 대신 보험은 안 돼요. 왜? 어떤 사람은 입안에 혹이 있는데 죽어도 수술 안 하겠대. 그럼 초음파를 태워볼까? 갑상선에 뭐가 있는데 죽어도 수술 안 하겠대. 그럼 한번 이걸 얼려볼까? 냉동 이런 것들은 다 보험이 안 돼요. 면역요법 같은 거 다 보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주로 많이 연구하는 게 이쪽을 많이 연구하는 건 이미 이거 끝났으니까. 그죠?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안 되면 내년. 저희 병원이 의사가 지금 140명이 넘고 1000병상이 가깝고 여기 샘병원의 암센터에 세운 동기를 제공한 게 접니다. 벌써 18년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18년 되면 잘리기 전에 내가 자르는 게 나아. 그러니까 이제 3월달에 간둔다 그랬더니 간두지 말래요. 좀 더 있으래요. G샘병원, G라는 뜻은 글로벌 뜻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일본 인터넷 상담 하루에 10시간 합니다. 그 다음에 병원 상담은 꼭 일주일에 한 번. 왜 한 번뿐이 안 하냐? 고문이기 때문에. 고문은 자꾸 나가면 안 돼요. 그래. 두 번째, 강의인데 강의는 1년에 지금 한 60번에 70번 합니다. 많이 줄였죠. 100번 넘게 하니까 죽을 것 같아. 그러다가 150번 하는, 250번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피곤한 거 어떻게 푸시냐고. 전라도 경상도는 한번 강의하고 보면 이 사람이 힘이 들어요. 근데 그분이 250번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그분이 황수관 박사님이세요. 제가 참 존경하죠. 황수관 박사님이 1년에 200번 넘게 그럼 못 견뎌요, 몸이. 그래서 나도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해서 이렇게 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 살린 분, 살아난 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왜? 하도 뻥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뻥이, 우리나라 도사가 진짜 많아요, 암도사가. 지리산 암도사, 무주구천동 암도사, 진짜 많아요. 돌팔이가 두 가지예요. 진짜 돌팔이, 고치지도 못하면서 면허도 없는 놈. 가짜 돌팔이, 면허는 없는데 살리는 분. 그러니까 그건 도와줘야 돼요. 살리는 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찾는 거죠. 이렇게. 자, 병원에서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병원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병원 밖으로 가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병원 갔더니 병원은 자료가 잘 돼서 현대약은. 그래서 병원 갔더니 내 병원은 책임질 가능성이 10%돼. 그럼 10%만 투자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올인하지. 일단 아산 삼성
세브란스 병원 옆에 모텔 가면 암 환자들 득실득실해요. 입원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입원해봐 막 박수치지. 어려운 경쟁력을 뚫고 입원했다고. 가보니까 건물은 멋있어. 의리의리해. 기기는 최첨단이야. 교수들이 막 회진다냐. 다 날 것 같지. 여러분 암이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암 완치율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1000명이다 그럼 몇 명 날 것 같아요? 기자가 저한테 물어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른다 그랬지. 왜 모르냐 그래서 조사하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 그래서 지금 TV에 나오는 건 전부 다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 그건 10년 살아있다는 얘기지. 5년 살아있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10년 생존율이 61%예요. 갑상선암 요거 빼고 54%.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끼케야 50%예요. 그럼 병원 1000명 가면 500명은 됐다 안 된다? 안 낫지. 그럼 내가 안 날 공산이 많다. 그러면 들어가야지. 그게 제 지론이에요. 암 안 걸리는 법 있냐 물어봐요. 있다 그랬지. 뭐냐 그래서 암 걸리기 전에 죽어라. 우리 환자들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스트레스 안 받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그럼 가라 빨리. 근데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심장에다 한번 손대 보세요. 심장 왼쪽입니다. 심장이 왼쪽, 오른쪽은 좀 이상한 분이에요. 왼쪽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심장아. 지금까지 뛰느라 고생 많았다. 지금 당장 멈춰라. 마음대로 못 간다니까요. 불러야 가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이 봤을 때 이뻐야지 오래 살려줘요. 그래서 좋은 일 하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번 대로 좋은 일 쓰다가라는 거야. 저는 의사로서 제 할 일 다 하다가 근데 내가 장의사입니까? 수의사입니까? 나는 어렸을 때 자꾸 아버지가 목사래요. 목사. 아니 나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목사라서 나는 안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의사래. 난 피 보는 거 싫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의사가 그렇게 싫으냐? 이북에서 우리 내려와가지고 너 의사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래서 두 분 있다 그랬지 내가. 안중근 의사하고 윤봉길 의사 쪽. 아버지한테 더럽게 더 말이야. 생긴 암덩어리. 생긴 암덩어리가 중요합니까? 10년에서 30년 동안 이 암을 만든 사람이 중요합니까? 물이 오래돼서 이끼가 꼈어요. 그럼 이끼가 잘못이냐? 오래된 물이 잘못이냐? 쓰레기가 오래돼가지고 쥐새끼 깎은다. 그럼 쥐새끼 잡는 게 중요하냐? 쓰레기 치우는 게 중요하냐? 여기서 이제 해독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암은요, 동물 실험하고 사람 실험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항암 자격이 있다는 제품, 성분 5,000개 중에 하나가 약이 돼요. 그만큼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는 것 같고 동물 실험하는 것 같고 천지 차이예요. 사람은 지가 만든 거예요. 제 손을 보세요.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이 애가 5이야. 근데 막둥이를 갖다 왕따 시켜서 이놈이 삐져가지고 조직폭력배가 됐어요. 이게 암세포예요. 따라서 암세포는 원래 누구 새끼? 내 새끼는 내 새끼. 내 새끼가 내가 잘못해서 삐뚤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암자를 절대 여러분도 미워하면 안 돼. 배우도 최보람 씨, 어머 최보람. 암자를 좋아하시니까 동네도 곤지암, 어머 곤지암 이러니까. 수사반장 다 죽었어요. 최보람 씨 하나 살고. 암은 내가 잘못해서 내 새끼가 변해서 온 거예요. 그럼 암한테 미안하다 그래야지. 맞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그러니까 생기남이 중요하냐? 근데 생기남을 놔두니까 웃겨. 우리나라는 되게 웃겨요. 병원에서는 병원 밖에 막 뭐라 그래.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또 병원 밖에 가봐. 자연 치유하는 데 가봐. 병원 보고 막 뭐라 그래.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건 코끼리 다리 만지기예요. 병원 치료도 장단점이 있어요. 병원 밖에 치료도 장단점이 있어요. 우린 장점만 따서 쓰면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은 믿음의 대상, 사람은 용서와 사랑의 대상, 의학은 이용 대상. 내게 득이 되면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방이든 양방이든 건넌방이든 뒷방이든. 그러니까 생긴 암도 놔두면 안 돼. 왜? 퍼지고 튀고 맞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물을 만들고 흉수, 복수, 뇌약. 그러니까 생긴 암도 손봐줘야 돼요. 대신 만든 사람은 무조건 손봐줘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암치료가 지금 가장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일단 진단받아서 대학에 가면 생긴 암 없애는 데 주력이에요.
없애서 100% 되면 좋아. 남아있다. 그럼 문제가 더 커져요. 왜? 몸이 더 망가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cm짜리 암이 있어요. 내가 5cm짜리 암이 있으면 암세포가 1000억 개, 1000억 개. 여기에 내 몸에 면역 같은 자연 치유력이 이거라고. 이 상태로 항암제를 맞았는데 5cm가 2cm 됐다. 그러면 1000억 개에서 80억 개로 암이 준 거예요. 그러면 환자는 좋아서 난리지. 문제는 몸도 그만큼 망가져요. 그 비율은 같은 거예요. 이건 그나마 시간이라도 벌겠지. 요 남아있는 80억 개 암세포는 오사마 빈 라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이미 항암을 이긴 놈이니까. 항암제를 썼는데 안 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뜯으면 몸만 가는 거지 뭐. 그럼 더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녹화하죠 지금? 녹화해요? 네. 녹화할 때 그 환자 얘기는 다 빼셔야 됩니다. 네, 개인적인 얘기는. 네. 그 다음에 어쩌다 나왔다 그럼 어쩌다 나온 거지. 자연인이다. 자연이다. 몇 명 올라가서 몇 명 나는지 모르잖아요. 일단 난 거야. 그냥 사례로 믿으면 돼요. 초창기에 제가 암 연구할 때 산에서 간암 내려왔는데 반은 줄었어. 그래가지고 간암 환자 6명이 같이 올라갔어요. 똑같이 산다고. 6개월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례지. 이건 통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낫거나 더 살면 행복하냐 이건 중요한 거예요. 6개월 남았다 그러는데 2년 살려놨다 그러면 1년 반 동안 진짜 재밌게 웃다 간 거냐? 아니더라. 우리나라 왜 이렇게 유산 싸움 많이 해요? 유산 싸움 하는 거 정말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저는 제 꿈이 우리 환우들이 어차피 한 번은 가요. 암에서 나도 갈 때 좀 웃고 갔으면 좋겠어. 웃고 갔으면 좋겠어.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 아시는 분이 제가 15년간 서울 가는 기차를 서영준 씨, 백남봉 씨, 술을 괴짝으로 드셨다던 조경환 씨, 앙드레 김이에요, 최인호 씨, 이종환 씨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김은정 씨, 김장옥 씨, 장진영 씨. 장진영 씨는 항암을 수십 번 했죠. 그거 미국 갈 때 내가 아는 분이 봐서 물어봤더니 배가 어쩌냐 했더니 배가 돌이래요. 그건 어디 가도 안 돼. 적어도 대학병원에서 나한테 올 때는 적어도 걷고 먹고 간하고 콩팥은 좀 남아있어야지 뭐 하고 자시고 가야지. 이거 안 되면 뭐 호스피스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 시합도 그래. 전반전 끝나고 1대0으로 오면 그래도 내가 2골 넣을 줄 알아. 근데 끝날 때 거의 와가지고 4대0으로 와봐. 그럼 내가 뭐 박지성이야 차범근이요. 안 된다고 그거. 그래서 골든타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김장옥 씨는 참 의미 있는 얘기죠. 그래도 암은 시간을 많이 줘서 고맙다. 36살 난 자매가 왔는데 양가 부모 다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들어오자마자 그래요. 저 선생님, 자기가 선생님한테 소원이 있대. 근데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자기는 암만 아니면 좋겠대. 다른 병은 다 받아들이겠대. 암은 못 받아들이겠대. 그래서 내가 다른 병으로 바꿔줄까? 이민이만 해주는 거야. 그럼 골라봐. 1번 치매. 너 엄마 보고 누구세요? 그래야 된다. 그럼 막 된장 발라야 된다 벽에다가. 싫대. 2번 중풍. 3번 교통사고. 한 방에 간다고 싫대. 4번 추석 죽을 때까지 피 어떻게 가냐. 5번 하나 남았다 당뇨합병증 그랬더니 그거 괜찮대. 어떻게 돼? 그래서 눈 좀 멀고 이거 잘라야 돼. 싫대. 어떡할까? 암이 훨씬 낫다.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지금 사망원이 1위가 뭐예요? 암 그렇고 말고. 사망원이 1위가 뭐예요? 암 그렇고 말고 답 나오잖아요. 사망원이 1위, 암 2위, 뇌혈관 질환 3위, 심장질환 4위, 자살. 하루에 30명 넘게 자살해요 지금. 하루에 죽는 사람이에요. 자 봐요.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혈관 튼튼하게 하는 방법 제일 좋은 거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때도 걸으셔야 돼요. 이왕 걷는 거 어떻게 걸어요? 웃으면서 걸으면 또 지나가던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귀에다 만을 꽂고 웃으면서 걸으셔. 진짜 건강에 좋아요. 피가 그렇게 중요해요. 성서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피에 생명이 있다. 진짜 맞아요. 혈관이 튼튼하고 혈액이 깨끗해야 돼.
혈액 깨끗하려면 청혈되려면 해독이 필수요. 미세먼지를 같이 날라오는 중금속 같은 거 무서워요. 유방암은 계속 많아집니다. 왜? 중금속이 들어오면 어디 제일 많이 가냐? 지방으로 많이 가요. 지방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유방이야. 유방은 그래서 20년 넘어도 팍팍 채버려요. 유전자하고 많이 연관되기 때문에. 어쨌든 김인정 씨, 뭐 박경리 씨 쫙 나오죠. 이주일 씨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주일 씨가 입원할 때 4마디 했어요. 월드컵 경기 보고 힘들어서 4마디. 첫 마디가 뭐냐? 야, 코로나 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두 번째, 나하고 입원한 사람 나 혼자 남았어. 세 번째, 이 암은 돈이 많아도 안 되나 봐. 내 앞에 빵 어제 실려 나갔어. 뭐지 뭘. 네 번째, 나 더 살고 싶어. 한 달 있다 죽었죠. 월드컵 경기 못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주일 씨 병명은 뭐냐? 비소세포예요. 폐암을 돌려놔요. 소세포, 작은 세포. 비소세포, 안 작은 세포. 그러니까 이주일 씨는 비소세포 폐암이에요. 비소세포 폐암이 5년 생존율이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병원 잘 다녀도 내가 5% 이내로 산다 그러면 생각을 좀 바꿔야죠. 이문세 씨 아세요? 네. 이문세 씨는 갑상선은 괜찮고, 이문세 씨 노래를 작곡한 이영훈 씨입니다. 알 수 없는 인생, 광화문인가 옛사랑. 저한테 그러다 못 왔죠. 왜냐면 못 알아 죽을까봐. 관을 4개나 꽂고 있어가지고. 부인이 물어봤어요. 우리 이영훈 씨한테 당신 치료하면서 후회되는 거 있냐, 아쉬운 거 있냐 했더니 이영훈 씨가 한 대답이에요. 내가 삼성을 너무 믿었어. 제가 삼성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의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학병원 다녀도 다른 거 꼭 생각할 게 있어요. 그건 꼭 알고 다니라는 거죠. 나중에 대학병원 가서 이건 어렵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뭐 여기저기 찾고 나가. 그건 때는 늦으니. 장현주 씨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누가 물어봐요. 다음 타자 누구 하냐. 그래서 내가 최동원 맞았어요. 최동원 야구 선수 투수입니다. 제가 최동원 씨 만났을 때 얼굴 보니까 제가 봐서는 본 못 넘겨.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좋대. 본 못 넘겼죠. 전국 노래자랑 악단장 하시던 김인엽 씨입니다. 김인엽 씨 병명은 소세포 폐암. 소세포 폐암은 하도 빨리 퍼져서 한 달 만에 사망해요. 그래서 항암제를 꼭 해야 돼요. 그러다 항암제를 미리 이미 맞고 왔어요. 그래서 암도 줄고. 근데 얼굴 보니까 갔어. 그럼 더 이상 맞으면 안 돼. 좀 쉬었다 해야 돼. 그러니까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아무래도 대학교는 스케줄이 되고 할 수밖에 없죠. 창문에 똥파리가 붙어가지고 망치로 뺐더니 똥파리도 죽고 유리창도 깨졌다. 집에 바퀴 새끼 잡으려고 태우다 보니까 집도 타고 바퀴도 죽었다. 암이 줄었는데 돌아가셨다. 그건 의미 없는 거죠.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임윤택 씨라고 울랄라 섹션 가수입니다. 12월 달에 저는 상 탈 때 요거 3, 4월 진짜 3월 달에 사망했죠. 김상수 씨 이제 최보람 씨 하나 남았어요. 오동잎 한잎도 최원 씨입니다. 식당으로 돌아가셨죠. 내 마음이 가는 그곳에 장현 씨입니다. 폐암 치료하다가 방사선 폐렴으로 사망했죠. 울고 싶어 이남희 씨 폐암 진단 받고 2달 만에 사망했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죠. 강영호 박사님. 장님으로 미국 백악관까지 가신 분이에요. 대단한 거지. 이분 췌장암 진단 딱 받으니까 딱 2마디예요. 내가 이 땅에서 구질구질하게 3년장 하느니 내 고향 천국 가서 편히 쉬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 가서 다 이러는 거 있죠. 장학금 받은 거, 돈 모은 거 다 파놓아갔어요. 갈 때 그렇게 가야 돼. 갈 때 보면 2가지요. 꼬부치다 간 사람, 베풀다 간 사람. 이태석 씨도 아실 거고요. 정진 씨, 노진기 씨, 다 유명한 분 많아요. 조동시 씨입니다. 가수. 나뭇잎 사이로 보면 방광으로 사망했죠. 김영애 씨, 최장암. 보이죠? 이왕표 씨, 신성일 씨. 저기 광주에 강의 가니까 그 요양병원에 사진을 이만하게 붙여놨어요. 신성일 씨. 그래서 왜 붙여놨나 봤더니 이 병원에 있다 가신 분 그럴까. 스케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영하 씨 알죠? 이인재 씨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 나온 분 돌아가셨죠. 폐암으로. 이여름 장관님 딸입니다. 이민아 씨. 살아있는 분 이회수 씨 위암 살아있죠.
안치환 씨 사람이 꽃보다는 더 대단한 치료 중이고, 이상무 씨, 카터 대통령은 흑색적인 머리로 갔어요. 흑색적인 머리를 가면 100% 사망이에요. 근데 어떤 약을 탁 맞고 이게 쫙 사라졌어요. 그게 지금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 키트로다예요. 항암제가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 그래가지고 그것마저 굉장히 힘들지. 정상세포도 많이 망가지니까. 2세대 암세포의 특이한 단백질이나 신호물질을 공략한 타케력, 보통 표적 항암제. 그래서 요새 표적 항암제 굉장히 많이 쓰죠. 뭐 타세바, 이레사, 알림파, 뭐 아바스틴 여러 가지 나와요. 엑사바 이런 거. 그 다음에 암세포하고 꼭 T세포가 손을 잡고 있어. 그거 끊어버리자. 그게 면역 항암제. 지금 면역 항암제 시대죠. 그래서 키트루다, 여보이, 옵디보, 디센트리 그런 약들은 다 3세대. 카테 대통령이 거기 일조를 많이 했죠. 이여름 장관님, 이여름 장관님도 지금 암이죠. 이여름 장관님 사위, 김한길 씨도 암이고, 김영호 씨도 지금 암이고.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암인지는 몰라요. 암세포 누구나 갖고 있지. 단지 덩어리만 안 내뿜은 거지. 덩어리 돼도 모르지 뭐. 맨날 CT 찍는 사람 봤어요? 그럼 CT 때문에 장거리지. CT 때문에 방사선 받아가지고 CT 한 번 찍으면 가슴 사진 몇 장 찍는 것 같은데 수십 장 와가지고. 따라해보세요. 유명할수록 안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이분들은 대학병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기자들이 쫓아다니니까. 여러분 기자 안 쫓아다니잖아요. 감사하지. 목욕탕도 못 가. 다 쳐다봐서. 목욕탕도 안 쳐다보잖아요. 저는 목욕을 굉장히 싫어해요. 어렸을 때 그 이태리 타월에 갔던 시절에 어머니께서 수세미로 덩어리가 팍 까졌어. 그러니까 저는 목욕만 하면 그 생각이 나. 그러니까 목욕 잘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봄, 가을, 겨울에 한 번 하고 말아요. 왜 그런 거 막 분명 오니까. 저한테 오는 환자 얼굴도 보세요. 막 와가지고 대학병원 막 욕하지. 왜? 대학병원 수장이 지금 이동 내버려뒀으니까 무시하면서 막 들어와요. 이럴 거예요. 욕을 막 이렇게 해야지. 시베리아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욕을 갖다가 30개 정도 외워두세요. 아주 편해. 상대방이 듣든 말든 한 개 가는데, 옛날에 저 차에 있을 때 톨게이트에서 막 부딪힐 뻔했어요. 이놈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문 열고 18서부터 90%까지 다 맞단 말이야. 나도 열받아가지고 문 딱 내렸지. 내리니까 이름이 누렇게 쪘어. 왜? 흰머리 꼰대한테 욕한 거 아니에요. 저런 놈이. 그렇다고 내가 강의 가면서 아침부터 욕 싸볼 수 있어요. 나도 몇 마디 했더니 조카새끼 싫어. 계량아리 이런 시베리아.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찾아가면 깜빡했어. 근데 저한테는 환자들이 얼굴이 이래요.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별 생각 다 하고 저한테 납덩어리로 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 샘병원에 2002년도에 갔을 때 내가 두 가지 조건 제시한 거예요. 이사장한테. 첫째, 나는 1시간에 한 명 보겠다. 하루에 3명만 보겠다. 두 번째, 상담비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사장이 꿀딱지 나가고 그냥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가 병원장인데, 선배님 15만 원 받으셔야 됩니다. 1시간 상담하는데. 그래서 안 가. 걔도 일주일 있다 들어가서 선배님 12만 원 어때요? 12만 원. 그래서 야 내가 콩나물 가게냐고. 나중에 3달 만에 3만 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봐준다. 2002년도에 3만 원. 지금도 3만 원. 난 뭐. 암 연구할 때는 가슴을 다 비우고 해야 돼요. 그거 조금 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암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저산소, 저체온, 고혈당, 전자기파, 스트레스, 면역, 감염. 이 6가지는 암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딱 병실에 가서 발을 만져보면 발이 왜 이렇게 차냐. 병실에 갔더니 암 환자가 없어졌어. 어디 갔을 때 함흥냉면 먹으러 갔어. 그거는 또라이야. 참고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춥다고 덥다고 에어컨 이고 인다든가 큰일 나지. 놀러 갔더니 위에 고압선 지나가. 절대 밑에 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전철도 그러니까 안 좋아요. 전철이 전기자는 쇠각동 아니니까. 거기 딱 가서 앉으려고 했더니 경로석에 100대가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놓고 찍고 앉아있어. 미치겠어. 그 밑에 자기 애가 있는데. 여러분 뇌파 찍죠? 심전도 찍죠? 고유 전류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면 안 돼요. 자기장이 형성한다. 그래서 뭐 밀양 송전탑 다 거기 의미 있어요. 이런 거.
거기에 스트레스는 뭐 하여간 긴장하면 세포가 문을 닫아요. 세포가 문을 닫으면 노폐물이 못 나오니까 산성화가 되고 산소하고 영양분이 못 들어가니까 저산소 빠지고 그건 악순환 되는 거 악순환. 그래서 긴장하는 게 그래서 긴장할 건 다 빼야 돼요. TV도 연속극 그런 거 절대 보면 안 돼요. TV 같은 고수업 같은 거 절대 치면 안 돼요. 피박 한번 써봐 면은 다 떨어져 그러니까 절대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TV를 봐도 죽은 사람 노래 절대 듣지 말고 김광석, 김현식, 차중락, 배호 이런 사람 노래 들으면 안 돼요. 살아있는 사람 태진아, 서비도, 현철, 박상철, 장윤정 이런 사람 노래 봐요. 비목 불러봐요. 따오기 불러봐. 괜히 눈물 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이 이런 거에 안 빠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암자 보니까 한자 보세요. 암자 보면 이 구자가 세 개야. 한두 처먹어서 한 마리 였었으니까 산에 나가라. 할 말이 많은데 산이 막고 있구나. 암은 내 새끼예요. 암세포는 헐크가 아니에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니에요. 독이 아니에요. 암이 얼마나 많냐? 한 집 건너가면 한 집에 한 명이지. 남자들은 5명당 2명, 여자들은 3명당 1명. 그러면 한 집에 한 명이죠. 앞으로 이렇게 가면 반은 암으로 가. 이렇게 반은. 미안해요. 이쪽 반은 암으로 가요. 그럼 이쪽 반은 뭐하냐? 반은 강화해야지. 미국에서 하루에 총 맞아 죽는 사람 90명. 교통사고 우리나라 죽는 사람 몇 명? 10명? 그것도 안 돼요. 암은 우리나라 1년에 하루에 몇 명이냐? 암은 하루에 220명. 지금 강의 중에도 벌써 몇 명 돌아가셨어요. 암의 원인은 너무 많어. 이렇게 글씨 많은 건 건강에 해로워서 그냥 빨리 넘겨야 돼요. 이건 중요해요. 정부군이 반란군된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내 세포가 반란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되는 중간 단계 세포들이 우리 계속 생긴다. 이 하나만 자라도 암세포가 암덩어리가 되는데 우리 몸은 경찰이 저 밑에 보죠. 팍팍팍 만나면 다 죽여버려요. 이 경찰을 갖다 우리가 면역이라고 해요. 면역세포라고 그러면 뭐 감마델타세포, NK세포, T세포 그런 거예요. 이 암세포 하나가 면역을 뚫고 나와서 한 번 분열을 하면 2개가 되고 2번 분열하면 4개가 되고 3번 분열하면 8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30번 분열하면 암세포가 몇 개가 되냐? 10억 개. 10억 개가 왜 중요하냐? 요때 CT에 나와요. 요때가 1cm예요. 1cm. 5mm면 몇 개입니까? 1억 개. 그러니까 우린 몇 천만 개가 있어도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의학의 한계죠. 암세포가 자라면서 제일 많이 먹는 게 뭐냐? 포도당을 많이 먹어요. 그 포도당에다가 반짝이 붙여놓으면 계속 먹으니까 반짝반짝 빛날 거 아닙니까? 그게 페트란 사진이에요. 페트라고 보죠. 사진 페트. CT는 뭐냐? 김밥에 콩 하나 넣고 싹 봤더니 어디에 얼마만한 게 암이 있다. 그거 하는 게 CT예요. 그러니까 CT는 위치와 장소와 크기를 보는 거고 페트는 이게 살아있냐 죽었냐 아니면 활발하게 뛰냐 그거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치유 같은 게 되는 분들은 암이 맨 처음에 몸이 못 견디니까 이 몸에서 암덩어리가 못 견뎌. 그럼 어떻게 되냐? 암덩어리가 지랄해요. 딱딱한 게 말랑말랑해지는 경우 있어요. 이때 CT 찍으면 크게 나와요. 못 쓰니까. 그럼 병원에서 악화됐다 그럴지 모른다고. 이때는 페트를 찍어야 돼요. 그럼 반짝반짝 빛나는 게 덜 반짝반짝하다. 그러면 이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환자 평가할 때. 그 다음에 검사는 좋아지는데 환자 때깔은 겉은 모습 계속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제가 사실 엘고린에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그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약제를 통해서 진짜 암이 어느 정도 나냐. 아마 500명 정도가 먹게 되면 잘 듣는 암이 분명히 나와요. 그걸 찾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또 오케이 한 거고. 또 이건 식품이 아니잖아요. 이건 드럭이에요. 한방약제예요. 그래서 제가 개입한 것도 좀 있어요. 이게 식품은 제 이미지가 상해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인터넷 하시는 분들 인터넷에 제 이름은 올려도 저희 병원은 올리시면 안 돼요. 엘고린이라는 게 진짜 엘고린 제가 임상 자문하는 거니까 진단이 됐다 그러면 이건 뭐 얼마나 걸린 겁니까? 보통 10년에서 30년이지. 조기암? 조기인지 굴비인지 명패인지 이거 10년이 넘으면 조기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암은 생긴 암만큼 중요한 건 맞는 사람 꼭 체크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은 현대의학은 그쪽을 보는 게 아니니까. 현대의학의 장점은 생기나 없애는데 현대의학 따라갈 거 없어요. 또 진단도 현대의학으로 내려야 돼.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 자기 유방암 자연 치료됐대. 그래서 몇 년 됐냐? 20년 됐대. 그래서 20년 전에 덩어리 3개 있었는데 어느 병원에서 진단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뭐 병원 뭐가 내가 만져보면 알지.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0번 분열하면 1000개, 20번 분열하면 100만 개. 100만 개가 어느 때냐? 1mm. 1mm가 돼도 사진에 죽어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건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1mm. 깨알 만한 거, 깨알. 깨알만 하면 보통 100만 개 정도 돼요. 5mm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래서 사진, 위 사진 찍고 괜찮아서 배 열고 들어갔더니 복막에 깨알들이 막 퍼져있다. 그러면 파종, 씨 뿌린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시딩 그래가지고 다시 닫죠. 그건. 자, 암세포는 똑똑해. 정상세포 띨띨해.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죽어요. 암세포는 똑똑해. 계속 폭탄 항암제 폭탄 쏟아지면 무산소, 내성. 암은 자라고 퍼뜨고 퍼지고. 그래서 암도 생기남도 봐줘야 돼요. 생기남 때문에 생기는 데다 이런 당장 뼈로 가면 뼈가 주저앉으니까. 그래서 생기남도 우리가 손봐줘야 된다. 조금 자라면 혈관 만들어서 지가 팍팍 자란다. 근데 암이 만드는 혈관은 되게 띨띨해. 혈관은 띨띨해. 약간 미성숙해. 그래서 암 환자들 증상 중에 출혈이라는 게 왜 자꾸 생기냐? 자꾸 이게 혈관이 망가져. 터져서 그래. 정상세포가 암세포 10번 분열, 20번 분열, 30번 분열. 보통 암은 이때 발견되죠. 이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암은 수년이나 수십 년의 결과물이다. 암은 오래된 거라는 거죠. 따라서 암이 자라도록 조정한다고 무조건 바꿔줘야 된다. 이 변기, 화장실 변기가 아니고 변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의학적으로 말하는 변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1, 2, 3, 4기는 국제분류예요. 1, 2, 3, 4기. 그래서 우리가 종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파고들고 림프절 얼마나 가고 그다음에 다른 장기를 쳤냐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옆으로 튀면 4기야 무조건. 유방암이 간으로 갔다 그러면 4기예요. 4기라 그러면 우리나라 껌뻑 주고 4기를 붙여다 줘야지. 그죠? 유방암이 여기로 가면 유방암이 간으로 갔다 그럼 간에 간 건 유방암 조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유방암이 갔겠지 해가지고 약을 썼어. 유방암 약. 그런데 유방은 줄어드는데 간은 계속 커져. 그럼 반응력을 딱 조직 검사해봐요. 했더니 유방암 조직이 나온 게 아니라 간암 조직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암을 2개 갖고 있는 거예요. 유방암하고 간암. 이렇게 한 사람이 암을 2가지 이상 갖고 있는 걸 다중암, 이중암이라 그래요. 폐암이 그럼 이거 볼 때 뭐라고 그러니까 이건 간암이라고 안 그래요. 유방암이 간으로 갔다 그럴 때는 이건 전이성 간암. 따라서 유방암이 원발암입니다. 폐암이 뇌로 갔다 그럼 뇌암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전이성 뇌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 쉽죠?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진행암, 사기암, 말기암 이건 뭡니까? 국제분류는 1, 2, 3, 4기고 우리가 임상적으로 조기, 진행 이런 말을 쓰는데 사기 같은 경우는 멀쩡한 사기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는 병원 치료해야지. 이건 진행암에 들어가는 거고 사기 중에서도 더 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 없는 분이 말기. 그러니까 말기하고 사기는 꼭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기는 말기가 될 수도 있고 진행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 환자들한테 할 때 사기와 말기는 다르다? 맞는 얘기예요. 위 조직 검사하다 보니까 위 내시경 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 그럼 선생님이 위에 뭐 있습니다. 그래갖고 조직 검사해. 그래갖고 위암세포가 발견된다. 그럼 그 사람은 암 환자 확진되는 거지. 그죠? 근데 검사할 때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 있죠. 왜? 덩어리 자체가 다 암세포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죽은 조직, 물, 정상 조직 다 짬뽕이야. 그러니까 바늘을 콕 집을 때 엄한데 집으면 암세포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래 그럼 다음에 또 합시다. 그러거나 아니면 아예 이걸 잘라. 침으로 빼는 게 아니라 아예 잘라서 절제생검이라 그래요. 이거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위암됐다 그러면 외과에서 들어가서 칼잡이들을 받고 외과적 병기 마지막에 절제물을 다 검사하는 게 최종 병기. 저한테 이제 병리 소견은 이걸 보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